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야 간의 협치가 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이재명 대통령 주도하에 만들어졌던 여야 첫 협치 상징물 같았던 민생경제협의체가 지난주 출범 예정이었는데요. 무산됐습니다. 관련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내란은 협치 대상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도 발족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협치의 결과물로 가능성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여야 경제협의체의 만남을 수년한 국민의힘의 정치적 입장을 이해합니다만 이 내란과 그런 경제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협치를 국민의힘이 잘 구분하기를 바라고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합니다. 민생은 함께합니다. 그러나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습니다.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한번 여쭤본다면 사실 뭐 누가 먼저냐를 따지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가운데 서서 여야 대표를 악수시키고 합의 모드로 가려는 것을 원내대표단이 실제로 합의를 해놓은 것을 정청래 대표가 뒤집으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신뢰할 수 없게 된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연히 저는 그런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저라면 이거를 협상의 역지렛대로 파고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실책 내지는 변경이 있었다라고도 국민들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민생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 입장을 이렇게 철회하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했는데 당신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또 연결고리로 본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또 민생 입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 원 내에서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풀어나갔을 텐데 지금은 좀 멀리 너무 나아가 버려서 그래서 특히 중도층 민심과는 좀 멀어진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종욱 평론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조직법도 야당에서는 그 정부 조직법이 상정되기 전 다른 법안들까지도 다 필리버스터 하겠다. 그래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정부 조직법을 맨 앞으로 빼면 된다. 이게 사실 지금 국민들의 일상생활과는 되게 동떨어진 논의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어필한 어떤 대목이 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무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말씀하셨듯이 비쟁점 법안들이라든지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쪼개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힘도 민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국감하기 전에 당시에 이제 그 워크숍에서도 민생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초점에 두겠다라고 했다면 일단 지금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여당이 가진 게 많은데 양보를 해야죠. 해서 양보를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 최소한의 어떤 양보마저도 그렇게 파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항의하는 어떤 차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는 어쨌든 선언적 의미가 더 클 것 같아요. 24시간을 그렇게 쪼개서 무한정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시작은 시작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힘들 겁니다. 힘든 어떤 상황을 감수하고라도 한다면 저는 아까 장윤희 변호사 말씀처럼 투트랙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그런 그 시도에 사법부 흔들기가 계속됐는데 그건 그거대로 굉장히 크게 투쟁을 하되 민생과 관련돼서는 이거 하나만큼은 꼭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에 관철시키겠다. 라는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생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다라는 여론전도 분명히 투트랙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